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요. 어머, 모르는 사이에 막 넘어갔네요. 예, 꿈꾸는 미래가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강의가 스님들께서 이제 받아보신 거나 아니면 미리 이제 홍보지나 이런 데서 보신 거는 약간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제 안내된 거는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게 진로를 이제 지도를 할 것인가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오시는 스님들께서 초중고에서 다 오시니까 어느 단계에 포커스를 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신 스님들께서 여기에서 경험하신 걸 가지고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창의성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험을 토대로 가져가셔서 스님들께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맞춰서 이제 좀 더 변형시켜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라는 것이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꿀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목표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꿀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렇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없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에디슨도 그렇고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재능, 지금 생각하면 재능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재능으로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잘 안 맞는 어떤 재능을 발휘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에디슨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에게 꿈을 잃지 않도록 어떤 얘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에디슨도 그렇고 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나 발명가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 과연 우리가 지금 스님들께서 만나는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사실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거나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은 현재 그 아이의 모습에서 그 꿈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 아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다면 그 남의 씨앗을 보려면 우리의 씨앗을 보는 게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는 어린 시절에 어떤 씨앗을 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나무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나무로 더 자라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얘가 뭔지 혹시 아시죠? 예, 레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레몬은 준비하지 못했지만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창조력을 동원하셔가지고요. 제가 스님들께 이 레몬 조각 하나씩을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고요. 이거 한번 맛보세요 하시면서 이제 이걸 드셔야 돼요. 상상하실 수 있죠? 손에 딱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몬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어떤가요? 시죠? 네. 근데 레몬을 먹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이렇게 실지 안 실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먹어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먹는다는 거 경험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레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처럼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방황하지 않으면 네, 방황하지 않아도 성공한 거죠. 근데 저처럼 방황하다가 또 어떤 길을 찾으면 또 그쵸.
방황하더라도 방황하다가 자기 길을 찾으면 또 괜찮겠죠. 예, 방황하지 않는 것. 예, 그거 어쩌면 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 그것도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일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게 성공일까요? 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성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없을까요? 얘기가 다 나왔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아이들이 굉장히 말하는 게 이제 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힘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힘을 가지고 싶으셨다면 여기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이미 여의도로 가 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들 중에서는 인기가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인기가 떨어지면 뭐 다른 걸 찾아도 되는데 인기가 이제 자기에겐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면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외에는 없을까? 아까 스님들께서 얘기하신 방황하지 않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합쳐진 게 어쩌면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건 이건데요. 우리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게 목표를 이루는 거기도 하고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황하지 않고 내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답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어떤 지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성공이라는 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 시간에도 타임지에 나온 기사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타임지에서 지난 20세기 동안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2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첫 번째가 자기 적성 분야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아주 제한적으로 확장시킨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극대화시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예를 들면 아마 빌 게이츠나 그 잡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영역에서 그 영역을 포괄하는 굉장히 이제 앞서서 융합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융합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전문 지식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목표의 달성을 통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로움을 나누어 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님들께서도 스님들의 이제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근데 지금 제가 해드리는 말들이 굉장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익히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 이걸 이제 진로와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와 그리고 나의 경험을 같이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미 스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길을 갔는지, 그래서 이제 롤 모델을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용기와 모험과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이런 방향성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성실함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요즘에 자기주도학습 얘기하는데 이런 자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긍심이라든지 자신감, 앞 시간에서도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창조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함께 모여서 직장에서의 자기 성공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대학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이요. 대학에 와서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인생의 목표가 뭐였기 때문일까요? 네. 단지 인생의 목표가 대학생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대학교에 딱 오고 나니까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그래서 대학 생활을 아마 굉장히 이제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간 아깝게 보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굉장히 상담하는 친구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목표를 못 찾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3, 4학년이 되어서 상담실로 찾아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종착점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목표보다 좀 더 이제 상위 개념은 비전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라는 게 비주얼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자기만의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장면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장면, 그 장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션인데요. 앞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요. 이 미션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이 땅에 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왔대요.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국민교육 헌장 이 땅에 그 처음 구절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어릴 때 그거 외웠었거든요. 근데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외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사명을 내가 이루어낸 그 꿈을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 아마 선생님들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배우신 걸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시잖아요. 그런 사명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션이라는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의 사람들은 목표만 가지고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 정도는 비전까지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5%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통해서 이 지구가 좀 더 선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장에 보시면 문장 완성 검사라고 있는데요. 쉬기 전에 이거 먼저 작성하고 그러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예, 문장 완성 검사 안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경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 문장 안에 선생님들의 경험을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작성하신 문장 완성 검사를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잠깐 서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이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이 또 한 10분 정도 나눔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앉으신 자리에서 두 분씩 짝을 지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쓰긴 했지만 내가 좀 공개하기 좀 꺼려지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는 그냥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또 새롭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선생님 두 분 앉으시고요. 아마 마주보고 하시는 것보다 두 분씩 하시는 게 약간 다른 소리에 집중하기에는 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두 분 하시고 선생님 두 분 하시면 어떠실까요? 네. 제가 일방적으로 파트를 정해드려서 네. 두 분 선생님 하시면 예. 먼저 같이 이제 토론하기 전에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완성 자서전을 얘기하시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스님들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온 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온 게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뭔가 하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내 인생에 가장 그거를 이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설명하는 단어는 뭔가에 대해서 한번 그 단어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마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생각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뭐지? 나를 지금 현재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그건 뭘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은 뭘까? 어떤 신념을 나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예. 명상을 하시든 아니면 묵상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스님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든 이렇게 한번 잠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미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어떤 기억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그 가치를 진로와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마 교육 현장에서 또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경험하시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또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만들어낼 것인가. 최근에 제가 어떤 워크숍에 갔더니 의미라는 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메이킹 미닝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의미는 새롭게 내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걸 체험했던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의 가치와 함께
그 사회와 국가를 연결할 수 있는 또 가치가 있다면 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전지를 나눠드릴 텐데요. 일단은 먼저 토론을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조에서 이제 토론을 하시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그 아침에 들었던 그 강의 방식에서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뭐 그려 나가듯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뭐 탑을 만드셔도 되고 굉장히 그거는 선생님들의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발표물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발표물을 만들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신 것 같아서요. 그 다른 주제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게 어려움이 있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 나누는 거를 약간 정리를 해서 한 10분 뒤에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많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공통적으로 다 느끼실 건데요. 우리 조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것은 이 사회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제 입장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청소년 범죄, 노인 문제, 우리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주입식 교육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 사회가 학벌 중심, 대학을 굳이 꼭 가야 되느냐. 대학 안 가면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월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야 된다. 또 이제 가정교육. 여기서 보면은 가정교육 요즘 누구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클 때 어른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컸던 세대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이 인사하는 걸 모르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손 흔들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정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 만능주의, 이건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청소년들한테 너 돈 10억 주면은 감옥에도 간다 그래요. 10억 주면 감옥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애들이 그 뒷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이 가치를 우리가 지금 찾으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윤리부장을 2년째 하고 있고 학교 폭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조에서는 초등학교 두 분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계신 두 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찾다 보니까 학교 초중고를 망라하는 어려움이고 학교 폭력이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인으로 다들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밥상거리 교육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는 이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데 거기까지는 이제 거의가 시대적으로 공감하고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깊숙이 들어간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이제 이르러서요.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이제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면 내
나이가 있는 동네 아이들을 모두 공부를 시켜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이 다 노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만 공부 앉혀놓고 공부가 되겠느냐처럼 다른 아이들이 다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 아이들이랑 놀지 마라 그러니까 집으로만 이렇게 이제 잘 키운다고 한들 과연 잘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시각을 바라보고 동네가 함께 키우는 아이 앞으로 함께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은 대가족 사회에서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그 집의 자녀를 그 부모님한테만 귀속시켜서 책임을 지우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영향력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가정으로 뭐 건강한 가정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허약한 가정을 함께 껴안고 가는 사회, 새로운 형태의 어떤 넓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저희는 선생님들 성함 여쭤보지도 않고 소속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 팀에서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통합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내 의견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이야기하는 의견 중에 반 정도만 포기를 해도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에서 내가 반만 포기하고 반만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텐데, 나는 포기를 전혀 안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인가, 않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협력해라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양보해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하시는 분들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아마 교육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양보해라, 협력해라, 뭐 봉사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 입장도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반성하면서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어려운 주제를 드렸는데 그래도 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개인의 가치로 가려고 합니다. 영상물이 있었는데 그건 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힘, 강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삶의 단계마다 선생님들이 경험한 어떤 위기나 장애나 삶의 도전이나 아니면 걸림돌이라면 걸림돌 아니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의 어린 시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또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떤 내 삶의 위기나 장애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뭔가 있으신가요? 삶의 굴곡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삶의 굴곡을 굽이굽이 이제 넘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방지턱을 만나게 되는데 방지턱이 굉장히 높을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방지턱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굉장히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아마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다 쓰려고 했는데 쓸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함께 우리를 이제 즐겁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어떤 추억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만족시켜주는 음악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이제 취미생활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만족시켜주는 뭔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뭘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선생님들 굉장히 잘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그 잘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서도 특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나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나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뿌듯해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한 번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훨씬 더 뿌듯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여러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는 뭔가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인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랑 장점 찾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장점 찾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단점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야 단점은 충분히 너네 잘 알고 있잖아. 안 돼 오늘은 장점을 써. 그러면서 이제 30개, 50개 많이 줄 때는 100개까지 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쓰다 보면 애들이 이제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못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쓰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것도 써요. 나는 눈이 크다. 나는 쌍꺼풀이 없다. 이것까지 이제 장점으로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해봤더니 왠지 모르게 좀 저 자신이 좀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는 칭찬, 내가 들었던 말들 중에서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했던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좀 좋은 대학에 있는 애들은 빨리빨리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수능 점수가 낮아갈수록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선생님 저는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너 충분히 칭찬받은 기억은 있을 텐데 네가 기억하지 못한 걸 거야. 한번 찾아봐.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 과제 때문에 상처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칭찬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면서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여전히 칭찬을 못 듣는 애들이 있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고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꿈꾸는가. 그래서 꿈꾸는 선생님이 꿈꾸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또 특히 내가 좋아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해서 하는 이 일을 서로 어떻게 연결 지을 건가를 선생님들의 꿈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명선언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뭔지 그리고 나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나의 강점과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렇지만 이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지를 나눠드릴 텐데요. 대충 이제 초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급한 대로 발표는 안 시켜드리고요. 한 5분 정도 만에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가장 최근에 이제 썼던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초보예요. 굉장히 좀 길게 썼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행복과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 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좀 더 짧게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나는 나와 타인에 대한 믿음 사랑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자세로 나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산다. 이것은 상담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선생님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면서 우리의 꿈이 우리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바라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항상 이제 마음에 담으시고 생각을 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이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긴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가지가 남았거든요. 오늘 들으신 이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까지만 이제 수고를 해주시고 나서 조심해서 집에 가시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신 그 속에서 꿈을 이루시면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